경매에서 낙찰을 싸게 받았을 때는 항상 언제였냐면 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17년도 제가 9월 4일에 퇴사를 했거든요. 회사 퇴직금이 나오니까 17년도 8월 2일 대책이 터졌었어요. 사실 우리랑은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되게 공포감을 막 큰일 났다! 막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반지하를 부천에 역공역 역세권, 제 유일한 역세권 느낌이 있네. 로고도 되게 예쁘고. 나중에 한번 보내줘요. 네,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또 청춘고깃집이라고 바꾸고 나서도 코로나가 한창 엄청 심해서 9시 제한에 2명밖에 식사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그 지침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거에 어차피 제가 열심히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손님이 오셔야지만 오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내가 그날에 대한 손님 오는 거는 나는 모른다. 대신 한 번 오시면 난 이 손님한테 무조건 만족감을 채워준다.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정도는 늘 벌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정도 네네. 하는 근데 거라면. 그건 있죠. 만약에 제가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손님 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만큼의 직원들을 시기해요. 정직원들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서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규제가 좀 풀리면 다시 출근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상황에 맞춰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되게 공감이 돼요. 나는 사실 그런 거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성장할 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쩌면 선생님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성장을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은 내면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기분이 좋거나 일이 되게 잘 풀릴 때가 아니었다고 저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저는 뭐 많이 울거먹긴 하지만 회사 월급 안 나온 거 뭐 그런 부분도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향대로 자꾸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으면 내가 굳이 잘 되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위기가 왔다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인 거고, 내 생각에 선생님은 되게 깨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오면 거기서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꾸기 시작한 거야. 아,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많이 쓰는 거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거를 정부를 욕하고 이 코로나 시국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한이 오면 나는 유연하게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라고 배운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29살인데 앞으로 한 70년을 살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든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편한 것 같고, 내가 그때마다 대응하면은 힘은 들겠지만 이게 되는구나를 나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거를 정확히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면적인 성장도 저는 분명히 그때 부분이었던 것 같고, 경매에서 낙찰을 싸게 받았을 때는 항상 언제였냐면 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17년도 제가 9월 4일에 퇴사를 했거든요, 회사를. 근데 회사 퇴직금이 나오니까 당분간은 월급은 끊기니까 17년도 8월 2일 대책이 터졌었어요. 제가 9월 4일에 퇴사하는데 이제 퇴직금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갖고 하나를 꼭 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8일 대책이 터졌을 때 사실 우리랑은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되게 공포감을 가장 강력한 뭐 대책이다, 큰일 났다, 막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저는 그때 꾸준히 입찰은 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반지하를 부천에 역공역 역세권, 제 유일한 역공역 역세권 반지하를 그때 72%인가에 받았어요. 되게 큰 평수를. 그때 좋은 걸 받았죠. 그리고 재작년 7월 10일 규제 터졌을 때 아무도 법원 안 갔잖아. 오히려 법원에 가는 거를 죄의식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 언론에서. 집을 사는 거는 나쁜 놈이라고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근데 나는 끝까지 갔지. 그때는 법원에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위기가 터졌을 때 선생님도 분명히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기회였구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나도 7월 10일 규제 터졌을 때, 아니면 선생님 매출이 바닥으로 갔을 때 이거 위기네, 기회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데 나는 해야 되잖아. 아, 선생님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쵸. 나는 어쨌든 요 투자를 목숨이 닿는 날까지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하려면 요 안에서 유리한 부분을 자꾸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비용이 네. 더 나간다고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사람을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는 거, 그게 성장한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직 20대인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마다 아유 그거 얘기하지 않으냐고 하셔가지고 내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해서 내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는 거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지금 과거를 또 들어보니까 네. 아니네. 선생님 원래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 영상을 듣다 보니까 확신을 좀 더 한 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이 아 선생님 영상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비슷하게 잘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내 영상을 좀 많이 봤다고 하는 것도 난 조금 이해되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공감을 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 제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거는 뭐 선생님 주변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많지 않다는 거는. 그리고 선생님도 분명히 생각과 말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거예요. 네.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한편으로 두려운 면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있거든요. 선생님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부자는 다수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직원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봐, 내가 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거 원래 나랑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 선생님을 보고 좀 확신 좀 다져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네. 있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오히려 내 얘기를 공감을 많이 못하는 거는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자격이 될진 모르겠는데 어느 경지에 이르면 외로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돈이 됐던 삶에 대한 내공이 됐던 외롭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가는 거지 뭐. 맞아요. 나는 안 외로울 것 같나? 교육생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수업도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굉장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어쩌면 또 깊숙한 고민을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또 한계가. 네네. 선생님도 나는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많이 들어줘요. 나도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 사람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내 진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나는 얘기 못 하잖아. 수업료를 얼마나 할까요? 이거를 내가 교육생하고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어차피 누구랑 고민을 같이 할 필요조차 나는 없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민할 부분이 있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